당신은 갑자기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분명히 뭔가를 가지러 온 건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텅 비어버린 듯 사라집니다. 혹은 오랜 친구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아 난감해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지요. 나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조금 더 자주 찾아옵니다. 사실 기억력은 단순한 나이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뇌의 세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매는 오직 약물이나 병원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봅니다. 음식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을 지켜주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온 72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는 늘 선생님, 저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신문 읽어도 금방 까먹습니다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약만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음식에 변화를 준 것이 훨씬 뚜렷한 효과를 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보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연결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재료를 선택하면 기억의 저수지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채워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뇌는 평생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노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토양이 되는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줄 치매 예방 음식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연구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식탁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의 놀라운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신 역시 혹시나도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뇌세포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고 세포 내부에는 타우 단백질이 엉키면서 결국 신호 전달이 끊어집니다. 마치 전깃줄이 녹슬고 엉켜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가 기억나지 않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을 잃거나 가족 얼굴도 가물가물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왜 이 병의 위험이 높아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좁아지며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는 더 취약해지고 작은 손상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임상에서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비슷한 나이라도 식습관이 건강한 분들은 훨씬 안정적인 기억력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처럼 생선, 채소, 올리브유를 자주 먹는 문화권에서는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정말 음식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 유전적 요인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음식이 분명히 뇌 건강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잠시 뇌의 기능을 도와줄 뿐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매일매일 뇌의 환경을 바꿉니다. 실제로 약보다도 꾸준한 식습관 개선이 훨씬 오래가는 효과를 준다는 점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기억력 저하 때문에 불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보다도 식단을 바꾸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에서 생선과 채소 위주로 바꾸고 간식으로 과자를 먹던 습관을 견과류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기억력 점수는 눈에 띄게 올랐고 무엇보다 본인이 예전보다 말이 술술 나오고 집중이 잘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치매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드리울 수 있지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잘못된 믿음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약 없이는 못 막아. 병원 가야지.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약물은 분명히 증상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약물만으로는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없습니다. 뇌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잘못된 믿음 하나는 치매는 약으로만 관리된다는 생각입니다. 약은 기껏해야 불이 난 집에 소방차를 부르는 역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반대로 음식과 생활 습관은 집을 지키는 방화벽과도 같습니다. 불이 쉽게 붙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약물만 복용하는 그룹보다 약물과 식습관 개선을 병행한 그룹에서 기억력 유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식단의 영향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축적됩니다. 오늘 당장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서히 쌓이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체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1년 뒤에 당신은 확실히 다릅니다. 실제로 환자 사례 중에 75세에 처음 식습관을 바꾸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 위주 식사를 해오셨는데 늦게나마 생선, 채소, 견과류를 적극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같은 연령대 친구들보다 훨씬 또렷하게 대화하고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음식으로 치매 예방을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임상 관찰은 분명히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약보다 더 근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약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매일 식탁에서 능동적으로 뇌를 지킬 수 있는 길 말입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접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접시 위에 올려야 할 첫 번째 음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재료,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준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대표적이지요. 아마 당신도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효능이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억력과 뇌세포 보호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가 신호를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가 부족하면 기계가 삐걱거리듯 오메가3가 부족한 뇌는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가 빨리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뇌 MRI 검사에서도 위축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저는 임상 경험에서 이런 효과를 실제로 확인하곤 합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고기만 즐겨 드셨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고 본인도 대화 중에 단어가 자주 막힌다고 했습니다. 제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했고 석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본인도 요즘은 말이 훨씬 술술 나오고 아내랑 대화할 때 답답함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한국인들은 생선을 자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 식탁에서 생선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씹기 힘들다, 가시 발라내기 귀찮다, 냄새가 싫다 등등.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 때문에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놓친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지요. 물론 모든 연구가 오메가3의 효과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보고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결핍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오메가3를 보충했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즉, 완벽한 예방책은 아니어도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3회,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선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구워서 드셔도 되고 찌거나 졸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혈액응고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선 한 점이 기억을 지켜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두세 번의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 당신의 대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뇌와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천연 보약과도 같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뇌는 혈관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곧바로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 속 염증이 줄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또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분은 매일 과자를 즐겨 드셨습니다. 혈당도 높아지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과자 대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라고 권했지요. 6개월 뒤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본인도 요즘은 글을 읽어도 더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간식 변화가 만든 큰 차이였습니다. 견과류와 치매 예방의 연관성은 학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일부 연구는 매일 견과류를 먹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과연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견과류 섭취가 뇌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 조절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1015알, 호두 23쪽, 혹은 믹스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과자처럼 무심코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한국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 나이에 뭘 챙겨 먹어. 하지만 그 한 줌의 습관이 1년 뒤, 5년 뒤에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손주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단순히 간식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활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견과류는 간단하고 맛있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채소와 베리류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은 뇌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들의 핵심은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에는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하는 녀석인데 마치 철이 산화되어 녹이 슬듯 뇌세포도 손상되고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녹슬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채소의 많은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4세 남성이셨습니다. 늘 나는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고 하시던 분인데 뇌 건강이 걱정된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식탁에 매일 채소 2접시, 그리고 베리류 1컵을 더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셨지만 손주가 딸기를 좋아해 함께 먹으면서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년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에 신문 읽은 내용이 저녁까지 기억나. 전에는 점심 지나면 까먹곤 했는데. 물론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연구는 베리류 섭취가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고 보고했고, 또 어떤 연구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겁니다. 초록, 빨강, 노랑, 보라, 흰색. 색깔이 곧 영양소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굳이 값비싼 슈퍼푸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상추, 깨씹, 배추김치, 당근, 사과, 귤 같은 일상적인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간식으로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뇌의 빗자루다. 쌓이는 찌꺼기를 쓸어내고 뇌가 맑게 숨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접시 하나, 작은 컵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이제 3가지 음식의 비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다음에서 작은 습관의 차이가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생선 한 점, 견과류 한 줌, 채소 몇 접시가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겠어?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습관에 따라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동갑내기 2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즐기셨고 다른 한 분은 의식적으로 생선과 채소, 견과류를 챙기셨습니다. 5년 후 두 사람의 차이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는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경우가 잦았지만 후자는 여전히 독서 모임에서 또렷하게 토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 커다란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습관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견과류 한 줌을 먹었다고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쌓임이 뇌의 환경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년, 3년, 5년 후 당신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이런 변화를 늦지 않게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한 77세 남성 환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주의 권유로 하루에 사과 하나와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드셨습니다. 8개월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시킨 일 잊어버리는 일이 확 줄었어. 손주 이름도 예전보다 잘 기억나. 늦게 시작했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작은 습관에 힘을 두고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장기 추적 연구는 소소한 식습관 변화가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인지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를 꾸준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습관은 약보다 강하다. 약은 오늘 증상을 잠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내일의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은 선택이 내년 이맘때 당신의 기억을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한국인의 식탁에서 이러한 음식들이 종종 빠지는지, 그리고 전통 식습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이 사실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오랫동안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의 모범으로 불려왔습니다.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 김치.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 우리의 식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편리함과 빠른 속도를 추구하면서 가공식품과 고기 위주의 식사가 늘어났지요. 전통적으로는 채소와 발효 음식이 풍부했기에 자연스럽게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라면, 튀김, 패스트푸드가 밥상에 자주 오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식습관을 물어보면
예전엔 매일 나물 무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안 해라는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체중이나 혈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기름지고 염분이 높은 음식은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늘려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전통식처럼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으면 뇌세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인데 젊을 때는 늘 집에서 된장국과 나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혼자 사시면서 간편한 냉동식품과 배달 음식을 주로 드셨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본인도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식습관 변화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셈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분은 여전히 집에서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내 기억력은 음식이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나이 또래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높았고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독립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식습관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 운동 습관, 사회적 활동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식탁의 변화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전통적으로 지켜온 식탁을 놓치고 있을까?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하루 한 끼만큼은 전통식 위주의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이 뇌 건강의 균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학계에서는 이러한 음식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식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치매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환경적 요소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식의 힘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을 꾸준히 따른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낮았다는 장기 추적 연구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다만 연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어떤 연구는 확실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는 연구 대상의 나이, 식습관, 생활 환경 등이 달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음식 하나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단정 대신 음식이 뇌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는 쪽으로 점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방차라면 음식은 불이 나지 않도록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소방차만 믿고 있다면 언젠가는 큰 불을 피할 수 없겠지만 애초에 잘 지어진 집이라면 화재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겠지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음식을 신경 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매일 채소와 견과류를 챙기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가 늦고 삶의 활력도 큽니다.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인지 기능 저하가 빨리 나타납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수면, 사회적 교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과연 음식만으로 충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식탁을 조금 더 뇌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입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작은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의 밥상이 어떻게 뇌를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지 실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식단은 특별하거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밥상에서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선입니다. 주 2, 3회 한 끼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고등어 구이나 꽁치 조림처럼 익숙한 조리법도 좋습니다. 가시가 귀찮다면 작은 연어나 참치를 활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식탁에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 줌, 아몬드십, 15알이나 호두 이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자 대신 작은 통에 담아두고 간식으로 드세요. 만약 씹는 게 불편하다면 잘게 다져 요거트에 넣거나 죽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입니다. 하루 5가지 색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점심에 시금치나 나물, 저녁에 당근이나 토마토를 챙기면 됩니다. 베리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냉동 제품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실천 팁 하나 더. 밥상에 색깔이 3가지 이상 보이도록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흰밥, 고기만 있는 단조로운 식탁 대신 초록색 채소, 붉은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같은 색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뇌에 좋은 영양소를 챙기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예방은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부부는 매일 저녁 시간을 뇌 건강 식탁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며 채소와 생선을 고르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1년 후 남편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상승했고 아내는 무엇보다 같이 밥상 차리는 시간이 우리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간식 하나만이라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기억을 지켜낸 감동적인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 당신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있으면서 가장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76세의 남성 환자였는데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아내 이름은 알겠는데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역시 경도인지 장애 단계로 나왔습니다. 치매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처음엔 낙담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도 소용없겠죠.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조금씩 고치면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하루 한 줌의 견과류,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그분도 손주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제 앞에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주 이름이 술술 나와요. 아내가 시킨 일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분명히 향상이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기억력 개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본인이 깜빡하는 바람에 아내와 실랑이가 잦았는데 이제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산책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식을 고쳐 먹으면서 인생이 다시 선물처럼 주어진 기분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작은 개선만 경험합니다. 학계에서도 개인의 반응 차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은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크든 작든 꾸준한 실천은 반드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길이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당신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에도 몇 번쯤 깜빡했을지 모릅니다. 약속 시간을 놓치거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순간이 잦아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도 치매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치매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켜주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생선 한 점, 견과류 한 줌,
채소와 과일 한 접시.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뇌의 환경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것은 약이 줄 수 없는 힘, 바로 생활이 주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손주와 함께 생선을 굽고 배우자와 함께 채소를 다듬으며 저녁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를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 이름 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오늘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학계에는 많은 미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결과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작은 한 발을 내딛는다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따뜻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아침, 당신은 신문을 펼쳐 읽으며 그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점심에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과일을 나눠 먹고 저녁에는 배우자와 함께 차분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억이 지켜질 때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치매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드리울 수 있지만 오늘의 작은 습관이 그 그림자를 옅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내일을 지켜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